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니맘닷컴에서는 이버맥틴, 프라지칸텔, 알벤다졸을 비롯한 광범위한 구충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토요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서 3차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2달 만에 6만 명을 넘어섰고 있고요. 미국의 총 7개 주에서는요,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규제가 필요한 단계까지 다시 재진입됐다 라고 했고요. 뉴멕시코 주지사는 조금 씁쓸한 발언을 했네요. 우리 인간이 뉴멕시코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기력하게 지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코로나의 3차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특정 주나 특정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미국에 걸쳐서 심화되고 있는 위기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서부든 동부든 중부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미국의 명절이 곧 다가오죠. 땡스기빙. 더불어 추운 날씨가 다가오면서 이제 독감이 시작되는 시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실내 활동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외보다는요. 더욱더 안 좋은 조건들이 점점 좁혀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시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각자 스스로가 철저하게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켜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에는 반드시 독감을 맞아야 된다라고 그 어느 때보다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후 6개월 이하의 유아들을 제외한 6개월 이하 유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 대상이라고 전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는 임산부라든지 아이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그리고 만성적인 기저질환자들, 특히 이제 독감에 취약해서 매년 겨울마다 독감에 걸리는 이들, 그럼 반드시 접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독감 백신 맞지 않고 지나가신 분들 올해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독감 예방 백신은 꼭 맞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테슬라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7인승 SUV 모델 Y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7인승 보급형 SUV 모델 Y가 생산됩니다. 다음 달 11월부터 7인승 보급형 SUV Y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테슬라의 CEO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고 며칠 전에 경제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는데요. 11월부터 보급형 SUV인 모델 Y의 7인승 버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12월 초부터 납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델 Y는 기존의 5인승보다 $3,000가 더 비싸고요. 자석은 3열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 2개를 더 뒤에다 놓는 거죠. 그리고 1회 충전 시에는 최대 주행거리가 314마일까지 가게 되고요. 3열 배치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방향 기능을 장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기차 타고 가듯이, 일단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해 모델 Y 시제품을 공개했을 때 3열 좌석의 다리 공간이 극히 제한돼 유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3열 좌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역방향 기능이 추가될 기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7인승 7명이 타는 시트를 넣기에는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테슬라 저 모델이 조금 작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문제를 또 잘 파악하고 있는 테슬라 측에서 어떠한 모습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백악관 코로나의 시작점으로 주목되었던 힉스 보좌관이 2주 만에 트럼프 유세장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본인은 뭐 무대 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인사만 하고 내려갔는데요. 사진 보이시죠? 올라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이제 마이크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크를 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영웅, 우리의 희망, 저 힉스 보좌관 또한 자기처럼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나온 영웅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반 대중의 시각과는 참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액션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 유세 방향 포인트가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안 좋은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라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트럼프는 가장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떠한 흠이 많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이 존 켈리는 해병대 장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토안보부 장관을 맡은 사람입니다. 6개월 만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옮겨지면서 작년 1월까지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자 했는데요. 그러한 그의 입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아부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가 그만두면서 당신에게 직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스맨을 채용하면 당신은 탄핵될 것이다 라고 조언까지도 했지만 당연히 듣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말에 의하면 트럼프는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직하지 않고 하는 이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흠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근거리에서 트럼프를 보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와 다 지금 등을 돌리면서 나름대로 저 사람들은 저기 승부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되게 되면 저런 얘기를 한 사람들 4년 동안 조용히 묻혀 지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또 어디처럼 그렇게 그런 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들이 계속 본물 터지듯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 더욱더 치열해지는 미국 대선의 한 광경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두 가지의 뉴스가 있어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말 토요일 뉴스도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조금 이 긴장감과 경각심을 내려놓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서 저희 히사모가 초심을 가지고 다시금 코로나의 심각성을 보도해드리고 있으니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증의 재유행 속에 코로나를 대하는 극단적인 사례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첫 번째는 텍사스에 사는 토니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연인과 함께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시댁어른, 그 다음에 친정, 그리고는 파티라고 표현을 했는데 파티죠. 그는 평소에 코로나는 사기라고 믿으면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조롱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마련한 식사 자리에 총 6명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쵸? 양가 부모님 2분, 본인들. 당연히 밀폐된 집안에 모여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자리에 모인 6명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밥 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그런 방역 수칙을 무시한 대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에 가족들 사이에서 잇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바이러스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퍼지며 모두 14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장인어른과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족 모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모임을 했더라도 야외에서 했더라고 한다면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은 평생 그를 괴롭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리스마스와 땡스기빙에 가족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는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 한 주민이 있습니다. CNN 방송이 조명을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노토스 마을에 사는 조반니 케릴리 82세, 잠피에로 노빌리 74세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더욱 주목받을 것은 이 부부가 사는 곳이 해발 900m의 고지대고요. 산골 마을, 노토스라는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지형이 워낙 험해서 외지인들은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은 카렐리와 노빌리 딱 두 사람뿐이랍니다. 대박.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유일한 이웃 상대방을 만날 때도 항상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고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다 라면서 규칙이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목숨, 생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대방과 더불어 사는 타인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적 행동 수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그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고 물품 거래하는 데입니다. 중고나라처럼 중고 물품 거래하고 사고 파는 곳인데 여기에 며칠 전에 생후 아기를 20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글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20대 여성이 이러한 글을 올렸던 겁니다. 미혼모였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몰래 버리고 가는 일들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가 망한 것 때문에 수원 쪽에서는 또 15층 난간에 올라서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생계형 범죄와 생계형 사건들이라고 하죠. 끊이지 않고 이제부터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는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는 샤이 트럼프의 위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전망이 나왔습니다. 샤이 트럼프의 위력보다는 트럼프의 심판론이 더 우위적이다 라고 하는 보도인데요.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이 프라임데이 때 어제 저희가 아마존의 눈물, 아마존의 실직한, 아마존에서 잘린 아마존의 직원들이 하는 그런 특별 영상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끝나자마자 또다시 세일을 강행하면서 이 여세를 몰아서 연말까지 아예 불프 시즌까지 이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좋지만 과연 이런 아마존의 독주 분명히 제지되어야 할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마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소식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사회가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 X라든지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 이제 상업용 로켓 발사하는 회사들이거든요. 호재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상업용 로켓 발사와 관련해 규제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거든요.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의 상업용 로켓 발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5년짜리 일괄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어저께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우주산업 기업들이 상업용 로켓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권의 재진입과 관련해 이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매번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한 발사대에서 다른 발사대로 옮겨 로켓을 쏘려고 해도 또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규정은 5년 단위로 면허를 취득하기만 하면 이제는 언제든지 로켓을 수시로 발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상업용 발사 로켓 발사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테슬라,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이런 기업들에게 되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들에게만 좀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느끼시죠? 각 지역 CD에서 정말 규제가 쉽지 않죠. 뭐 좀 하려고 해도 뭐 해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늑장 행정 처리를 하는지 왜 그런지는 아시죠? 늦게 해서 단물 쏙쏙 빼먹어야지만 되니까. 우리는 한시가 바쁘게 빨리 오픈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몸이 달아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이러한 만연되어 있는 이런 시에서의 이런 시스템이 저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사를 하든 비즈니스 오픈하든 뭘 하든 왜 이렇게 일 처리들이 늦은지. 지금까지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이들로부터의 어떤 세금 그런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같이 쫄딱 망하는 모양새니까요. 정신 차리고 이런 규제들 좀 풀어주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금 올라설 수 있도록 동참하는 시당국의 모습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고등학생들의 임신, 성병의 문제는 사실 위험 수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무료 콘돔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버몬트주의 미국 50개 주 가운데 공립학교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아주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배포뿐만 아니라 콘돔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다. 또 바른 사용과 함께 이 교육이 어릴 때부터 되어야 됩니다. 일본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아베의 뒤를 이어서 취임한 일본의 스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 꼬락서니를 보니까 야스쿠니 참배를 했습니다. 가을 자세의 공물을. 여러분 저게 왜 문제인지 아시죠? 세계 대전의 이 전쟁 주범들을 모셔놓은 일종의 산당 같은 곳이거든요. 묘지 같은 곳인데 저기 가서 참배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쵸. 절하면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 선조들이 못 이룬 전 세계를 일본이 먹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야욕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는 걸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저 스가 저 인간도 뭐 아베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았다가 혼쭐난 일본의 대표적인 유니클로 기억하시죠? 미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엄청난 재적 적자를 계속 기록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일본 물건 사지도 말고 쓰지도 맙시다 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유니클로가 지목이 되었는데 이참에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별로 안 좋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아무리 세일을 하고 그래도 유니클로 옷 사 입을 돈도 없고요. 또 사 입어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일본 제품 쓰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뉴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어저께 LA 다저스 와 극적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실제 보았는데 2대1에서 지고 있다 홈런 터뜨리면서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아틀란스 자, 2번 정도를 더 이겨야지만 다저스가 진출할 수 있는데 확률상으로는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저께도 사실은 질질 끌려가다가 홈런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반전하긴 했지만 이제는 뒷심 강한 팀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을 연속 이긴다는 게 사실 확률적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다 이 정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팀들은 그래도 에이스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지만 선수가 뛰고 있는 템파베이 3연패 후에 3연승을 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어찌됐든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게임들이 연일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주목받게 되는 것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번에 월드 시리즈는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 지켜보는 것, 그나마 우리가 조금 주말에 좀 지켜볼 우리의 관전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한인타운에서 지금 좀도둑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 백팩 사인을 지금 마켓이나 상점 앞에 붙여 있다고 하는데요. 백팩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좀도둑들, 생계형 좀도둑이라고 하지만 생계형 좀도둑도 있지만 저런 좀도둑질이 일상화된 타인종들의 저 불량 좀도둑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MBC 아메리카가 이 영상을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보시면서 한국 고급 소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사모의 뉴스가 기다려주시거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히사모 뉴스를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구독으로 눌러주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타운 마켓과 한인 업소들이 좀도둑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 때문에 마켓에는 노 백팩, 배낭 금지 사인까지 걸렸지만 절도 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 액수가 적어 몇 시간 뒤 훈방돼 업주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자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마켓 입구, 노 백팩, 배낭 금지 사인이 걸려 있습니다. 큰 가방을 메고 마켓에 들어가 물건을 담고 도주하는 좀도둑 예방 차원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놓았던 마켓 측은 이제 한쪽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다 매는 거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큰 가방을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가방을 가지고 아무래도 직원들 몰래 물건을 들고 나가시는 분이 꽤 많고, 또 저쪽 반대쪽 동호는 저희가 지금 그래가지고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마켓뿐만 아니라 소매업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운타운의 일부 업소들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상습 절도범인지 얼굴을 확인한 뒤 매장 입장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잦아진 시위와 집회에 업주들은 더 불안하지만 문제는 절도범을 잡아도 처벌이 훈방 조치와 같이 경미하다는 것입니다. 신고해도 한 5시간 후에 사람이 다치나 그런 거 없으면은 금방 연락해도 안 와요. 이런 작은 일은. 그래서 빈사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한인 업소들은 절도범들을 찍은 사진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방문을 제한하고 특히 상습범들의 보복에 대비해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타운에서는 한인 관련 일반 절도 범죄가 12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소매연합에서 발표한 마켓 내 절도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은 61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절도 금액 하한선을 기존 950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낮춰 이 이상을 훔칠 경우 중범죄로 다루도록 한 내용의 주민 발의안 20이 마켓과 소매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식료품업협회는 물건 대부분이 고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절도 금액 하한선이 낮아지면 상습 절도범이 줄어들고 업체들의 이익 보존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에서 하루 만에 3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집단 발생에 따른 고위험군 감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8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뒤 검찰 수사가 급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폭로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국민의힘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치료보다 영리가 우선인 요양병원의 실태를 놓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의 올바른 개선 방향 짚어봤습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 때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